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국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일종의 그 주식시장의 상태를 측정하는 하나의 측정값을 사용해서 국내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고요. 국내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측정값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 얘기 드리는 버핏 인디케이터예요. 그래서 버핏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국장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핏 인디케이터가 뭐냐라고 먼저 얘기 드려야겠죠. 버핏 인디케이터 자체의 식은 매우 간단한데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에 대해서 연간 GDP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비율을 퍼센티지로 나타내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의 총액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간 GDP라는 거는 한 해 동안 국내 한 국가에서 혹은 여러 국가를 아우르는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산 능력 대비 투자 자금이 얼마나 유입되어 있나를 나타내는 일종의 해당 주식시장의 매력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은유적으로 말하면 이 버핏 인디케이터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산력 대비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 자금이 몰려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맞고요. 그 선생님이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만들 때는 주식시장이 지금 과대 상태인지 아니면 과소 상태인지 이걸 측정하려는 목적으로 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버핏 인디케이터가 뭐 70에서 뭐 80% 정도 나왔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과소평가받고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게 좋겠구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버핏 인디케이터가 뭐 200%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 자금이 너무 많으니까 투자를 유보하거나 혹은 매도를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데 사용하려고 개발한 건데 이제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용도보다는 주식시장에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다, 몰리고 있지 않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을 예를 들면 버핏 인디케이터가 조금씩 오르는 경향이 있다든가 평균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다. 추세를 파악하는데도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월드뱅크 데이터 360이라는 이제 일종의 기관, 일종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 나라에 대해서 버핏 인디케이터 값을 측정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버핏 인디케이터가 결과적으로는 시총 나누기 GDP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해 놓은 거죠. 표를 이용해서 보시면 첫 번째로 전 세계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 대해서 보시면 1975년일 때는 대략 30% 가까이 있다가 이게 점점 우상향해서 105 정도, 106 정도에 도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원래 이제 버핏 인디케이터의 의도에 따르면 적정한 기준은 시장에 100을 유지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생산력 대비 시장에 얼마나 자금이 몰려있나로 이거를 바라볼 수가 있고 점점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몰린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생산력 대비로 해서. 전 세계를 통틀어서 계산해 보면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GDP 순서대로 정렬을 해서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한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장 GDP가 높네요. 그 다음에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이 있고, 인도가 있고, 영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캐나다가 있고, 브라질이 있고, 호주가 있고, 한국이 있네요. 멕시코가 있고, 스페인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엄청 복잡해졌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경향 말고도
국가별로도 따로 떼서 결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기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는 여기 보시다시피 한국이 대략 98%의 버핏 인디케이터 값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버핏 인디케이터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상태가 이렇게 막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냥 평균 정도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점점 주식시장에 투자 자금이 더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와는 또 다른 면에서 한 가지 궁금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버핏 인디케이터 값이 가장 높은 국가들은 어디 있을까라는 거예요. 4개만 찍어보면 홍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란이 있고 사우스 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4개의 국가를 찍어봤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홍콩이 놀랍게도 1273%, 그 다음에 이란이 409%, 그 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가 288%,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238%. 이게 2022년 기준이에요. 여기서 얘기 드린 4가지 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사는 해봤는데요. 버핏 인디케이터가 특이하게 높은 지역들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씩 보자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내륙에 있는 기업 주식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회 매매를 한다라는 형태로 이제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려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문제가 있어서 자꾸 공기업을 자꾸 파나 봐요. 그래서 공기업을 공개를 하고 판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급하게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우선은 주식시장에 돈이 쏠리는 것 같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에는 외적 요인, 그래서 이제 자원 가격 급등이 하고 있고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이제 투자 자금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산업군 다양화와 외국인에게 주식시장을 개방하고 나서 이제 자금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야기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있고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규모가 작았어요. 근데 이 주식시장을 키우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물기를 트는 거죠. 자꾸 자금 수요를 받으면 당연히 주식시장의 규모가 커지겠죠.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방식으로 자금의 통로를 마련해주면 규모가 자꾸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2번째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있겠죠. 산업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계속 투자를 받으면 당연히 여기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후보가 제한돼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꾸 다른 산업을 키우는 거예요. 뭐 가능하면은 최근에 주목받는 산업들을 키우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자꾸 다양한 산업을 키우면 또 당연히 주식시장의 자금의 규모가 커지게 되겠죠. 크게 2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주식 투자의 편의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투자를 쉽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해외 주식시장의 접근성이 향상된다. 그러니까 해외 자금이나 해외 주식시장에 자꾸 길이 열리면 거기 투자를 하겠죠, 사람들이. 혹은 거꾸로 해외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접근성이 향상되면 자금이 늘어나겠죠, 국내 주식시장에. 그래서 물길을 열어준다라는 거고요. 2번째로 기존 산업의 지속, 그러니까 기존 산업도 당연히 지속을 해야 되죠. 뭐 제조업이든 아니면 농업이든 뭐든. 근데 그 지속과 함께 새로운 산업도 같이 성장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자금 유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2가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버핏 인디케이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상향하는 이유는 물길을 터줬기 때문에 점점 물길이 생기고 또 추가적으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성장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버핏 인디케이터가 높아진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 되게 순간적으로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임기응변으로 지금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이란 같은 상황도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국내 주식시장, 국장에 대해서 어떤 버핏 인디케이터 결과가 나왔는가를 보려고 하고요. 코스피랑 코스닥을 각각 이제 파란색과 주황색으로 나타냈는데 사실 코스닥은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저도. 코스닥은 좀 분석해서 제외하려고 하고 코스피만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게 우상향한다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해서 코스피도 버핏 인디케이터가 우상향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체감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박스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생각보다 박스피스럽지 않고 양호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양호한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생산 능력 대비로 해서 투자금 유입은 꾸준히 더 늘고 있다는 거예요. 생산력이 증가하는 것보다 투자금이 더 많이 늘고 있다라는 거고요. 버핏 인디케이터가 특별히 낮은 구간이 조금 보이긴 하죠. 이게 특별한 사건들에 대해서 2022년, 2023년에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가 있어서 경기가 안 좋았던 시절이 있던 거죠. 그때 전체 주식시장에도 자금이 많이 유출이 됐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주식시장에도 자금 유출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020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있었고 그때 또 자금 유출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도 자금 유출이 많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간 총체적 난국이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 요 시기에 해당하는데요. 위에 요 시기. 가장 자금 유출이 심했던 때는 이제 2024년 4분기고 계엄의 여파가 남아 있는 거죠. 이 내란 세력들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크게 나타났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총체적 난국이라고 썼는데 그냥 솔직히 말해서 전 정부에서 자본시장 관련된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표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종 결론이죠. 코스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버핏 인디케이터를 기준으로 추세선을 그려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추세선을 여기 이런 식으로 그려놨죠. 추세선이 있고 버핏 인디케이터 값이 위로 나올 때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래로 나올 때도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평균을 내고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추세선의 기준으로. 추세선보다 표준 편차가 1시그마 이상일 때 혹은 1시그마 이하일 때를 약간 진한 파란색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막대기로. 그 다음에 추세선에서 표준 편차가 2시그마 높을 때, 그 다음에 추세선 값에서 표준 편차가 마이너스 2시그마 값만큼 낮을 때를 기준으로 연한 파란색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막대기로 표현을 한 거고요. 1시그마에서 마이너스 1시그마 사이 값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68%고 플러스 2시그마에서 마이너스 2시그마 사이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95%예요. 2024년 4분기죠. 4분기에 실제 버핏 인디케이터 값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는 68%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의 주가 지수를 실제 발생했던 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2580에서 3774 사이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68%예요. 범위 68%의 발생 확률로 3774에서 2580 사이로 종합 주가 지수가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2024년 4분기에 종합주가지수 상태가 안 좋긴 했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면 적어도 한 3,100 정도에서 그 주변부로 이제 범위를 가지고 종합주가지수가 발생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새 정부에서 뭔가 장밋빛 미래를 조금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죠. 주식시장에 대해서 뭐 상법 개정도 하고 주식시장에 뭔가 불확실한 요소들을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소들을 이제 제거함으로써 투자 자금을 유입하는데 자꾸 물기를 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뭐 AI나 뭐 이런 새로운 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을 늘리는 두 가지 큰 방법, 물기를 만들고 새로운 사업을 유치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새로운 정부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걸 실행을 한다면 적어도 5년 안에는 뭐 4천 정도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4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플러스 원 시그마 범위가 3,774였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주식시장이 돌아갔다는 가정하에서는 평균적으로 연평균 100 정도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 위에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계속 100을 더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4천이 달성이 되죠. 적어도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한다면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4천 정도는 바라볼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5천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5천을 생각하려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투시그마까지는 바라봐야 되는 투시그마까지 바라보기에는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그래서 원시그마 기준으로 범위를 생각할 때 베스트 케이스는 한 4천 초반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우리가 아주 특수한 상황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비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10년, 20년, 뭐 30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라보니까 생각보다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막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희망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